현대문화와 예술 7주차 3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80년대에 형성되었던 어떤 국제 정세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차 시수업을 통해서는 국제 정세와 사회 현상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던 문화와 어떤 예술, 각 분야별 예술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3차 시수업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던 유행 경향과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시 구성 내용은요. 들어가는 말로 수업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80년대 문화랑 유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다음 80년대 유행 경향이랑 패션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말로 이번 차시 구성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차 시 구성 내용은요. 80년대 문화로 형성이 되었던 유행과 패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번 수업의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채시의 구성 내용은 사회 환경이랑 문화, 예술로 기인한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분위기랑 유행 경향에 따른 패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채시를 통한 목표는요. 80년대 사회 현상으로 형성된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행의 경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80년대 유행 경향에 따른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학습했었던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0년대는요. 소비에 대한 사회적 부추김이랑 기술의 진보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었고요. 기술의 진보는요. 통신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 시대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서 문화의 향유랑 생활의 편리함들이 만들어졌고요. 미술은요. 보다 더 젊어지고 심각하지 않은 것을 추종하는 게 대중적 미술로 더 자리를 잡고 전 세대 팝 아트보다 더 발랄한 거리 미술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뭐 발랄하다고까지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키치적이고 조금 더 즐거운 그러면서도 향유하고 너도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음악은요. 케이블 방송의 시대가 열리고 손안에 들어오는 기기 즉 워크맨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취향과 개성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존을 했고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화려한 음악으로 변모를 하면서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 같은 대중음악가가 전 세계 문화의 큰 기류가 되기도 했어요. 자, 영화는요.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유행을 했고요. 특수 효과가 도입이 되면서 더 어려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오락 영화가 대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0년대 문화로 형성된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제가 1차 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 여피라는 단어 등장하는데요. 여피는요, 80년대를 아우르는 모든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어쨌든 이 여피는요, 세련된 전문직 스타일 를 형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뭐 옆으로 영 프로페셔널한 도시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만 아니라 어쨌든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요 스타일을 좀 추정을 하면서 어떤 유행 경향을 좀 만들기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운동이랑 저항문화로 80년대는 사회적으로 전문직 여성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여성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사무원, 사무보조원 정도로 취업을 했었다면 여자들이 이제 80년대를 접어들면서 간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임원으로 승급을 하기도 하는 것도 가능해진 그런 시대를 맞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또 약간의 이런 꼰대 문화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라 여자 밑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니 뭐 이런 문화적 충돌도 굉장히 많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내가 어렵게 얻은 권리 또 내가 생각한 어떤 사회상 나의 전문성, 일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들은 이런 문화와 싸워 나가면서 본인들의 권리를 쟁취했던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동시에 돈도 많이 버니까 외모에도 굉장히 집착하면서 자기가 잘났고 잘 나가고 세련되고 도도하기 때문에 너 접근하지 마라는 이런 식으로 힘을 과시한 수단으로도 삼았는데 이런 경향은요. 여피가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어떤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여지껏 2차 시에 살펴봤던 것처럼 멤피스라든가 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어떤 인테리어나 제품 디자인은 등장은 했으나 산업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도가 좀 사회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적 성취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면서 소비를 막 조장하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패션이라는 자체를 어떤 문화 현상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게끔 바꾸어 놓은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전 시대는요. 패션이라는 게 소비자가 평가하는 그런 문화였다면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는요. 디자이너나 백화점, 물론 백화점이 그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꾸준히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 시대 유행은 이겁니다 하면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패션쇼를 열고 백화점 쇼윈도에 막 장식을 하고 이러면서 어머 저거 유행인가 봐. 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면서 이
이 패션이 문화라는 걸 형성하는 분위기로 좀 바뀐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전 시대에 젊은 세대가 형성했던 하위 문화는요. 이 젊은 세대가 이제 기성 세대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하위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어 하는 요런 식의 친숙함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새로운 하위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내가 가졌던 그 하위 문화가 조금 더 이제 상위 문화로 이 옮겨오는 시기를 맞기도 했어요. 말하자면요. 펑크나 그래피티 같은 패션은요. 이거는 옛날 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라고 그 돈 있는 애들은 안 해. 그냥 다 못 살고 힘든 애들이나 하던 거야. 라도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대학 다니고 열심히 놀고 다녔던 애들이 이제 40대 기성세대가 되면서 내가 그때 좋아했던 그 스타일 나 아직도 하는데? 라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 기성세대가 향유하는 캐주얼 웨어가 되면서요. 돈 있는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즉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요. 이 하위 문화가 돈 있는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을 하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4번 항목 보시면요. 자유롭고 개성이 넘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젊은 세대. 그 다음에 이 보수성과 절대미를 추구한 또 다른 젊은 세대. 뭐 누구나 다 하위 문화라고 누구나 다 히피처럼 입고 다니진 않았겠죠. 나는 좀 집안도 보수적이었고 스스로 성향도 막 그렇게 나대는 거 안 좋아해. 뭐 이런 사람들은 보수적인 전통적인 거에 대한 미의 추구를 또 여전히 이어가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혁신적이고 저항 문화를 형성하는 세대 반대편에 있는 이 보수적인 세대들은요. 새로운 패션 아이콘에 주목을 해서 우리 1차 시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이애나 비는 완벽하고 균형 잡힌 몸매에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전통적 아름다움의 80년대 감성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뭐 전 세계 여자들이 다들 다이애나 비처럼 머리를 자르고 이 사람 옷을 어디에 뭐 입고 나오고 내일은 아프리카 가서 무슨 활동을 한다는데 거기 뉴스에 나온 투피스 보면서 또 옷 사입고 비슷한 옷을 또 만들어 입기도 하고 이런 식의 유행의 아이콘으로 또 자리를 잡기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보수성을 추구한 세대 말고요. 여피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다이애나비가 원체 또 정장도 좋아하고 수트도 잘 입었기 때문에 이 다이애나비 스타일이 어쨌든 어떤 타이피컬한 80년대 스타일 이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자, 보시는 지금 첫 번째 사진이요. 아까 전에 우리 그 글자 하나하나 단어로 어떻게 뭐 뭘 들고 있어야 되고 뭘 사야 되고라고 설명을 했던 그 여피족들에 대한 사진으로 보여지는 문화예요. 근데 요건 조금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쯤 되는 그런 사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 여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떤 것들을 입고 어떤 걸 향유하고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요 사진이요. 이 여피 퍼피라고 돼가지고 이제 좀 젊은 여피들. 그러니까 여피족은 여피족인데 좀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갓 졸업하는 캠퍼스룩을 구가하는 그렇지만 이 성향이 여피랑 같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런 캠퍼스룩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캠퍼스 룩을 구현하는 그런 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우리 여피 세대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사진인데 사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멜빵을 메고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핀 스트라이프 이 줄무늬 정장 바지를 입고서는 또 다른 색깔이 반대 배색으로 되어 있는 줄무늬 셔츠를 입고서는 롤렉스 금시계를 차고 담배를 피우면서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피족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 언니들이 굉장히 이 사치와 이 돈 씀씀이에 대한 게 유행을 했다. 그다음 패션이 디자이너가 주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80년대 샤넬 패션쇼 사진이에요. 뭐 손에 팔찌나 이 목걸이나 뭐 저 브로치 같은 게 사실 샤넬 여사는 실용적이고 새롭고 신선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명품으로 자리 잡은 샤넬을 보면 약간 하기도 했을 거라고 이 당시에 패션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당시에 샤넬은 막 너무 부자들이 매는 진짜 보석, 진짜 귀금속에 약간 반발해서 싸구려 가짜 플라스틱 목걸이를 주렁주렁 하는 뭐 이런 걸로 나는 이래도 멋있어. 나 샤넬이거든. 약간 요런 느낌의 요런 걸 주었는데 지금 저 가짜 플라스틱으로 되는 샤넬 목걸이는요. 이제는 이제 그런 키치적인 느낌으로 찰 수 있는 목걸이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샤넬의 목걸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건요. 뉴욕에 있는 영국에 있는 셀프리지 백화점의 쇼윈도우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쇼윈도우 자체는 성형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쇼윈도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 마네킹이 입고 있는 셔츠, 타이, 바지, 구두 이런 것들은 또 이 백화점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명품이기도 했겠죠. 마찬가지로 요것 또한 또 다른 이 백화점 사진인데요. 이 백화점에서도 다 보시면은
색색깔의 알록달록하고 경쾌하고 팝적인 느낌이 강한 이런 80년대 스타일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백화점 안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게 유행이니까 너희들 이걸 사 입어라고 약간 강요하는 그런 쇼윈도우의 사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은요 이 쇼윈도우 사진, 쇼윈도우 설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쇼윈도우 백화점 설치하려 그러면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설치하고 아침에 모든 고객님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외국은 이렇게 쇼윈도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 쇼윈도우 유리창에다가 커튼을 치고서는 종이짝 붙여놓고서는 쇼윈도우 설치 중이라고 붙여놓고 뭐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이러면서 진짜 양껏 승질 닿는 데까지 쇼윈도우를 장식을 합니다. 자, 요거는요 놀이공원을 테마로 했던 미국에 있는 백화점의 쇼윈도우 사진인데요. 마네킹도 마네킹이고요. 이 쇼윈도우가 테마이기도 한데 저기 있는 꽃무늬 레깅스라든가 저 정가운데 있는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왼쪽 상단에 있는 마네킹이 입고 있는 수영복이라든가 요런 거 굉장히 아이디어와 어떤 이 백화점 또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세련미와 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잘 보여주면서도 제품도 군데군데 끼워 넣어서 잘도 팔아먹는 광고하는 그런 쇼윈도우 사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장을 입고선 동네방네 구호를 다니시며 제3국에게 따뜻한 선진국의 어떤 그 왕실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다이애나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진짜로 옷을 너무 예쁘게 80년대 스타일로 굉장히 팝하게 잘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일 아이콘, 문화 아이콘이었는데 웃긴 건 사실은 이 다이애나비가 옷만 잘 입고 너무너무 예쁘기만 할 뿐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는 분이었다 그럽니다. 뭐 요건 약간 야사긴 한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미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너무 예쁜데 너무 옷도 잘 입어서 굉장히 큰 유행이었었다고 해요. 자, 평상복을 입었던 다이애나비 사진도 한컷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회 현상이랑 맞물려서 이 하이 패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하이 패션이라는 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품이라는 브랜드가 하이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에 80년대에 특히 파워수트가 이 하이 패션에서도 어마어마한 유행이었어요. 자, 이 파워수트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그 여피족들이 대표적으로 입는 성공한 전문직 직장 여성들이 입는 그런 옷들 보고 이 정장 한 벌을 보고 파워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워수트라는 유행 경향은요, 80년대 그리고 패션 이야기하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어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트렌드는요,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패션을 만들어내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어떤 일상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여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파워 드레싱이라고 있는데 이 파워 드레싱은 일하는 여성을 대변하는 패션으로 아주 큰 유행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이 파워 드레싱이 뭐냐면요. 어깨가 빡 하고 넓어가지고 내 힘을 과시할 만큼 보여주는 거야 하는 요런 게 바로 파워 드레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워 드레싱, 파워스트 가장 유명했던 디자이너는요. 조르주 아르마니라고 지금도 아르마니라는 브랜드들 신화에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 아르마니가 당시에 굉장히 젊은 남자 디자이너였는데 정장 만들고 수트 만들어가지고선 당시에 LA, 뉴욕, 유럽에 있는 그 전문직 종사자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팔면서 아르마니는 완전 유니폼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아르마니가 선보였던 뭐 핀스트라이프 수트라든가 넓고 각진 어깨, 그다음에 넓고 이 안에 정갈하게 딱 받쳐 입은 블라우스, 뭐 이런 식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직 종사자의 스타일을 형성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가 명품이라고 럭셔리 굿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력, 자, 돈을 많이 버니까 소비를 막 신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각종 명품 문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유행의 최첨단 스타일에서 밀려났던 이 파리나 영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이런 명품 나 요즘 요거 샤넬에서 샀잖아 하는 요런 식의 과시에 가장 적합한 걸로 인식이 되면서 파리에 있는 혹은 런던에 있는 그런 유명 비싼 명품 브랜드의 각종 제품들이 아주 그냥 날개도 튼 듯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도 70년대부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 다원주의, 그다음에 맥시멀리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뭐 요런 정도의 키워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갈래. 그런데 이 어쨌든 정갈하고 기능적인 거에 반대되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 그래서 획일적인 의상에는 기성복 시스템을 싫어하는 젊은 디자이너들한테서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디자인 경향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게 매일매일 입는 옷이니까 실용적이고 또 예쁘게 보여야 돼라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패션이란 자체도 하나가 예술적이고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기존에 있었던 패션에 반대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그룹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 패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려면
맨날 패션쇼에 등장하는 못 입는 옷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유행 경향이 이때부터 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 아방가르드 패션, 그러니까 한 세대를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따지면 이 제일 앞줄에 서서 싸우는 그런 게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패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한하지만 못 입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겠지만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드러내야겠어 라는 이런 개념이 바로 아방가르드 패션인데요. 뭐 좀 더 단축하게는 아방한 패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아방가르드 패션은 사실 80년대에 처음 등장했었던 건 아닌데 70년대부터 계속되었던 어떤 그런 흐름이 80년대에 폭발을 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90년대에는 절정을 맞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방가르드 패션이라는 개념은 특히나 이 일본 디자이너들이 파리에 진출하면서 일본 디자이너 그룹들이 그 파리 컬렉션에 등장을 하는 일본 디자이너 그룹들이 선보이는 그런 패션쇼들을 보면 진짜 낡고 더럽고 다 구멍 뚫리고 뭐 이러면서 새로운 예쁜 거, 그러니까 빵꾸 뚫린 스타킹을 신고 나오는데 너무 예뻐, 너무 있어 보여. 뭐 이런 거를 주는 이런 미학이 바로 어떤 아방가르드 패션 그리고 아방가르드 패션이 형성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80년대는요 이 하이 패션에 있어서도요 스트릿 패션의 경향도 같이 맞물렸어요. 자, 아이디어랑 이 디자이너들도 되게 젊겠죠. 자기들의 젊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유년기를 거치면서 반항심이 가득했던 시대를 남들이 데모하고 뭐하고 하는 걸 신나게 봤겠죠. 그런 걸 보면서 자라난 세대는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패션으로 치부되지 못했던 영역, 즉 펑크라든가 스트릿 패션 같은 걸 하이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도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하이 패션으로 이런 스트릿 패션이나 어떤 그런 저항 문화의 패션들이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더해지면서 너무 충격적인 패션으로 이 곱고 예쁜 패션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경악시키는 그런 패션 경향이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우리 그 파워수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윗부분 어깨에 패드 잔뜩 넣어서 굉장히 각져 있죠. 바지를 입고 있는데 바지는 조금 풍성한데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 알마니 광고 사진으로 엄청나게 메가 히트를 쳤던 사진이에요. 광고 사진 하나만으로 이렇게 시대의 아이콘 대표적인 어떤 룩으로 자리를 하면서 광고 사진 하나가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아르마니 스커트 정장 파워수트의 전형이라는 제목으로 완벽한 화장과 짧은 커트머리 그러면서 일하는 여자답게 정갈하게 단정하게 입은 정장 자켓과 이 치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대를 대표한 사진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그 여피를 형성했던 남자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뭐 조금 자유롭게 각진 어깨, 넓은 어깨를 보여주면서 풍성한 바지를 입고서는 안에 뭐 티셔츠라든가 셔츠라든가 뭐 타이를 메고 선글라스 끼고 되게 여유롭고 부유함을 뿜뿜 풍기는 그런 사진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마니 수트 광고 사진인데요. 이 사진 역시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어깨에 진짜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 진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깨는 여기서 끝나요. 양쪽 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어깨 패드 때문에 형성이 된 옷을 일부러 더 크게 만든 어깨를 넓힌 스타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당시에 이 여피 수트, 여피의 유행을 선도를 했던 거, 특히 알마니 수트를 등장하게 만들었던 건 영화의 히트에서도 굉장히 크게 기인을 하는데요. 이게 아메리칸 지골로라는 당시 영화예요. 근데 이 양반은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오빠인데요. 이 아저씨가 입고 나왔던 정장 수트가 알마니 수트였는데 이 영화가 여피에 대해서 다룬 영화여서 아메리칸 지골로라는 영화 자체가 히트를 하면서 알마니도 덩달아서 같이 메가 히트를 치면서 뭐 그 브랜드에서 나왔던 이런 트렌치코트 형태의 코트까지도 같이 몽땅 다 유행해서 굉장히 시대의 아이콘적인 그런 디자이너가 되는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쨌든 명품 문화가 도래를 하고 명품 좋은 거 예쁜 거 80년대 스타일의 비싼 걸 추구를 하면서 돈 있는 계층 향유하는 계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트라든가 모자라든가 귀걸이라든가 전부 명품으로 치장을 한 그런 언니예요. 이거 다 샤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품을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스트릿 패션인데요. 이거는요. 스트릿 패션이기는 하지만 더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이 어떤
이 건강미가 넘치는 당시의 유행을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패션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유행을 보여주는 쨍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패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번쩍거리고요. 액세서리 잔뜩 달고요. 머리는 한껏 부풀려 올리거나 아니면 쫙 달라붙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깨는 있는 대로 강조를 하고, 아랫도리는 여자는 치마를 입었을 때 쫙 달라붙게 하든가 아니면 바지를 입으면 아주 풍성하게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룩을 추구를 했던 당대의 패션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위 문화가 패션에 좀 도입이 됐었다고 하죠. 자, 이건 모스키노라는 그런 브랜드에서 내놓았던 80년대의 룩인데요. 이 사진이 반항적이고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요. 지금 몸통에 두르고 있는 저 멜빵은 금속 체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저 스타킹은요. 비싼 명품 브랜드 패션쇼를 파리에서 이태리에서 여는 그런 디자이너인데, 저 스타킹에다 스프레이로 낙서 잔뜩 해서 그래피티 문화를 받아들인 젊은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신선한 어떤 트렌드, 신선한 하이 패션의 어떤 유행 경향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굉장히 크게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하이 패션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스키노 작품인데요. 이 모스키노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이 주렁주렁한 저 금속 장식이 달려있고, 쩔그렁 다니면 완전 쩔그렁 소리 엄청 날걸요 진짜. 그러면서 이 너무 싸구려로 금속으로 된 저 장식들 잔뜩 달면서 뭔가 화려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요런 룩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세련되고 예쁜 거는 잃지 않았다라는 요런 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요건 사실 1990년에 등장을 했던 마돈나 실황 공연의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음악 이야기하면서 마돈나 이야기 했었었죠. 이 마돈나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프랑스 디자이너 장폴 고띠에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바디수트 작품인데요. 저희 가슴 형태 여기서 많이 봤죠. 우리 20년대에 있었던 그 총알 브라를 변형을 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장폴 고띠에의 어떤 뮤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폴 고띠에게 영감을 주고 장폴 고띠에를 하면 같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인물로 이 마돈나가 손꼽히곤 하는데요. 이 1990년 마돈나 공연을 위해서 가장 충격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섹시하면서도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는데, 이 신체를 완전히 다 보여주지 않는데도 아주 야하면서도 섹시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옷을 제작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장볼고띠에가 마돈나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의상으로, 이 뷔스티에는요, 이렇게 가슴을 강조하고 아래가 쫙 달라붙는 형태를 뷔스티에라고 하는데요. 뷔스티에 형태의 바디수트는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반패션, 안티패션에 가까운 일본 디자이너들의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이에요. 근데 보면 진짜 난해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주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세이 미야케에 가면 팔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젊은 할머니들께서 어디 외출할 때 좀 입으시는 그런 쫄쫄이 이 주름 잔뜩 잡혀 있는 그 원단이 이 이세이 미야케 80년대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얼굴까지 다 가려버리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없는 이런 난해한 패션으로 나름대로 패션의 한 획을 그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이건 레이 가와코보라는 파리에 설정했던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이 사람 또 블랙의 어머니랍니다 또. 그래서 정말 까마귀 패션쇼가 따로 없을 만큼 그냥 몽땅 다 옷이 다 시커먼데요. 가끔 아닌 옷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스웨터에도 전부 빵꾸 뚫리고 누더기 같고 다 해지고 난리 났죠. 근데 이것조차도 어째서 예쁘고 곱고 정갈한 것만 예쁜 패션이라고 하냐, 추하고 너덜거리고 지저분하는 것도 하나의 미학이다라는 개념으로 패션과 예술의 경계선상에 서 있었던 그런 작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조금 더 사회와 문화로 형성됐던 패션 유행 경향, 스트릿 패션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즐기는 그런 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는 내용은요.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갑자기 되게 급상을 했어요. 원래 스포츠웨어는 늘 유행했어요. 늘 유행을 했는데, 근데 이 시기에 일상복으로 스포츠웨어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브랜드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위력을 과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시작됐던 에어로빅하고요. 그다음에 뭐 도시에서 움직였던 뭐 조깅이라든가 이런 도시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스트리트 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뮤지션들의 영향으로 운동을 위해서만 착용하는 그런 기능적인 패션이 스포츠웨어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와 유행 스타일이 됐고요.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서 글로벌 패션 시스템으로 확립이 됐던 그런 시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스포츠웨어가 운동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트레이닝복이나 이런 걸 다
입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운동화 아무 때나 막 신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에스닉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닉 패션은요, 히피에서 좀 파생이 된 패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대의 이 자유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디자이너들이 고객층이 좀 성숙하고 부를 갖춘 계층이 되면서 이런 어떤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히피 룩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히피 룩으로 만들었던 걸 에스닉 패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 에스닉 패션이란 자체는요. 지역적인 패션을 의미하는 포클로어 패션이라든가 빈티지 오늘 난 사실 이 빈티지 정말 빈티나서 정말 우리끼리는 맨날 전공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빈티지는 빈티나고 그런지는 그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에스닉이라든가 빈티지라든가 그런지라든가 레이어드룩 에콜로지 패션 같이 이렇게 에스닉은 조금 너덜거리고 얇은 원단에 이 색깔 저 색깔 막 염료로 염색을 해가지고서는 얇고 좀 이렇게 흐드러들한 그런 조금 없어 보이는 옷 보고 우리가 에스닉 의상이라고, 빈티지는 일부러 구멍 나고 빵꾸 나고 조금 불쌍해 보이는 그런 옷들이 빈티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입었던 옷,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옷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지도 사실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편안하고 믹스앤매치를 생각을 안 하고 아무거나 막 겹쳐 있는 이런 게 레이어드룩과 그런지에 공통된 어떤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에콜로지 패션은요, 어떤 그런 시골스럽고 조금 약간 좀 촌스럽기도 하면서 그런 패션을 추구를 하는 게 이런 에스닉 패션의 큰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에스닉 패션이 하이 패션에도 영향을 행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어떤 하위 문화에서 형성되었던 패션 중에 펑크는요, 특히 이 펑크는 명품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언니로 거듭나가지고 럭셔리한 반항 패션을 양산을 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패션이 유행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그전에는 패션이 있고 옷을 입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춤을 춘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힙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릿 패션을 입어. 나는 그런 레이브 댄스를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이버 의상을 입어라는 이런 개념이 좀 도입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우스 음악이라 그러는 거는 좀 흥겹고 리듬이 좀 많이 타면서 그러면서 템포가 너무 빠르지 않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하우스 음악이라고 부르죠. 이 레이버가 바로 이 하우스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레이버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버들은 음악 즐길 때 특히 또 어떤 그런 레이저들도 같이 쓰고, 게다가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마약을 하고 이 음악을 클럽에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춤추는 이런 게 유행을 해서 레이버족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유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 스마일 마크를 달고서는 여기저기 약하면서 춤추는, 그러면서 음악을 즐기는 요런 음악 때문에 생겨난 그런 그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트릿 패션 즐기는 친구들은요, 브레이크 댄스, 그다음에 펑크 말고요. 이 펑크라고 왜 그 흑인 음악에서 파생되었던 음악 장르 있었다고 했죠. 금목걸이 거대한 거 하고 막 이랬던 거, 금리빨 일부러 박아놓고, 이게 펑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브레이크 댄스나 이 펑크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스트릿 패션으로 새로운 패션을 형성하는 그런 트렌드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1980년대 초기에 나왔었던 나이키 운동화예요. 러닝 슈즈였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전국 팔도강산에 있는 집 아가들은 전부 이 나이키 운동화를 못 신어서 안달이었고, 엄마들은 울면서 딴 운동화 신으면 안 되겠냐며 난리가 났었던 그런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디다스 패션인데요. 이게 정말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 패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레이닝복, 일상에서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레저를 즐기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야유회 가는 데 입는 굉장히 편안한 의상이 되기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런 DMC라는 그런 미국의 힙합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디다스 추리닝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래도 마이 아디다스라는 노래를 내놓을 만큼 자기네 어떤 무대 의상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자, 그다음 보시는 게 이게 에어로빅인데요. 에어로빅, 이거 특히나 80년대에 과장된 포즈와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은 모델들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난해한 포즈로 사진 안 찍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막 각진 막 이런 포즈 막 이런 걸 취해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온몸을 꺾어가며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에어로빅 의상을 입고 또 이런 난해한 포즈를 취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이구, 이거는 너무 화질구지네요. 작은 제가 PPT 화면을 만들 때는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자, 그런지 패션의 한 종류인데요. 조니뎁 아저씨가 그런지 패션을 입었던 그런 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지 패션이에요. 자, 찢어진 청바지도 그런지 패션이고요. 누덕누덕 기운 옷이나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저런 니트나 다 구겨진 티셔츠, 이런 것도 다 그런지 패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포클로 에스닉 패션의 일종인데요. 얇은 원단에 프린트를 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뭔가 촌발 날리고 시골스러운 그런 룩을 형성을 하는 그런 걸 보고 에스닉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우리 7주차 3차 시수업까지 종료를 하게 됐는데요. 나가는 말로 80년대에는 우리가 유행 경향이랑 패션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파워 드레싱이 형성이 되어서 여피족들이 유니폼들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80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패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공존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위 문화가 있었던 계층들이 상위 문화의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하위 문화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개성과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패션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0년대 사회상으로 형성된 문화와 유행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여지껏 학습했던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내일 다음 주차에 90년대 패션, 90년대 유행, 90년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또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